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축구 청만치오 피처링 소피만에서 라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잘 먹었죠. 아 근데 그저 좋은 거 사드렸어요? 예, 뭐 근데 우리 앵커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네. 다음에 저도 하겠습니다. 아니 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가시면서 한 번은 좋은 얘기를 안 해 그러고 하셨는데, 예, 아 맛있겠다. 아니,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홍석준 의원님한테 예. 물론 이제 내기의 결과로 그 저녁을 거하게 얻어 먹었어요. 예. 한우 먹었어요. 좋은 거 비싼 거 사주셨는데 한우는 거해 정말 예. 맛있어. 예. 그 저녁을 먹다 보니까 예. 옛날 얘기인데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뭐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방위병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친구들도 방위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이잖아요. 맞아요. 방위라는 게. 공익근무요원, 뭐 사회복무요원 요새는 그때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때는 방위. 예, 예. 근데 뭐 방위병의 특수임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뭐 그 철제 도시락을 갖고 다니면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킨다. 뭐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적의 군량미를 축낸다. 뭐 이런 임무 몇 가지가 우스갯소리로 있었는데 밖에서 저희 MG PD를 당황합니다 지금. 저 무슨 쌍팔년도 개그냐고. 그렇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홍석준 의원님에게 돈을 내게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왠지 그 농담 적의 군량미를 축낸다. 뭐 이런 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적의 군량미를 축낸다. 이야, 이거 개혁신당의 대선 전략입니까? 가급적 국민에게 돈을 단돈 10,000원이라도 없애자. 이거 훌륭한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아이템도 뭐 국민의힘에게 좀 좋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예, 물론 뭐 전 대통령이지만 전 대통령의 전 영부인이지만 어쨌든 당원이니까 제목하여 이른바 건진법사와 다이아 그리고 돈 뭉치. 이게 최근에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건진법사의 이른바 이제 법사폰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다 확보가 돼서 다 이제 포렌식에서 복원해가지고 쫙 이제 수사 보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생됐던 얘기들인데 의원님 아시죠? 보도 보셨죠? 관봉권. 이거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 나갈 때 하는 이제 포장 다 돼 있는 일반인은 보지도 못하는 관봉권. 거기 보면 날짜, 뭐 사람 이름 다 찍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날짜가 취임하고 나서 3일 있다 날짜로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 5만 원권 이거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있고 날짜가 유튜브로 나갑니다. 2022년 5월 13일이에요. 이거 취임하고 나서 바로잖아요. 이 5천만 원 돈 뭉치가 누구지?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됐다. 또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한테 저 김건희 여사 주라고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줬는데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는데요. 지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의원님? 일단 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건진법사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는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건진법사를 통한 어떤 로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주소를 잘못 짚은 게 건진법사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교류가 없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지점부터 시작됐냐면은 선대위에 있었는데 선대위에 하자마자 사실상 뭐 그때 연결 부부장관 그렇게 직책을 줬었는데 뭐 하루 만에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는 거의 뭐 교류가 없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것들이 뭐 누구한테 뭐 지금 이제 건진법사도 전성배 씨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뭐 전달도 안 되고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명태균 씨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처음엔 명태균하고 연락 끊은 지 오래됐다. 뭐 그 대선인가 취임 이후에는 뭐 연락한 적도 없다. 근데 그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연락 주고받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어쨌든 요 다이아하고 다이아 목걸이하고 돈 뭉치는 취임 이후의 얘기는 맞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연락을 끊어 알고 있었던데 전직 검사의 감 요걸 딱 봤을 때 다이아 목걸이하고 관봉권 요거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수사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딴 사람도 아니고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전해달라고 받아놓고 그걸 잊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그거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찾았어야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추정이에요. 정말 추측. 예. 뭐라고 추측하세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줬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 본인이 가졌다. 아니 둘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예. 그 통일교 관계자는 예. 그 몇 달 전에 당시 윤석열 당선자 신분일 때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인연 대통령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직접 만난 적도 있던 사람이 영부인한테 주라고 건네받은 목걸이를 건진이 뭐 거의 100% 건네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잃어버린 건 아닐 것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럼 관본권은요? 관본권은 사실은 일반인은 그런 관본권을 구경할 수가 없죠. 보셨어요? 저는 한 번 본 적은 오? 있어요. 정말요? 옛날 관봉. 관봉을 옛날? 묶는 형태가 아, 바뀌었더라고. 그래요? 네, 저는 옛날에는 가로로 한 번 묶고 세로로 한 번 묶고 그러니까 열십자로 이렇게 예. 묶는 관봉 형태였는데 예. 최근에는 좀 바뀌었나 예. 봐요. 자, 그럼 뭐로 전망하세요? 파악하세요? 근데 추측.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각 시중은행에 금융기관에 나갈 때만 이런 형태로 나가고 시중은행에 도착해서는 그걸 관봉을 다 뜯죠. 네. 그래서 우리 설날 때나 뭐 이럴 때 세뱃돈으로 신권 수요가 있으면 뭐 은행원들이 이렇게 바꿔줄 때 뜯어서 이렇게 사용되는데 예. 관봉 형태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특수활동비로 뭉칫돈이 건네갈 때 외에는 이렇게 아예 비닐 포장도 안 벗긴 상태로 건네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추측하시는 거예요?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예. 가능성? 네. 오, 알겠습니다. 근데 공기관에서 예. 건진법사한테 왜 주겠어요? 그동안 아무 의미가 수고했다고 없지.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수고했다? 예. 이게 그동안 무슨 어떤 수고를 했는데. 모르죠. 그거야 뭐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들의 세계는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의 세계하고 너무 달라서. 의원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뭐가 하나 열리면 보도 경쟁이 붙잖아요. 뭐 언론사분이 단독들 계속 나오는데 지금 딱 그렇거든요. 자, 보시면 단독 기사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동아일보 오늘자입니다. 동아일보 건진법사 김건희 권유로 윤 대선 캠프 지원했다. 중앙일보 통일교 전 간부, 이 사람이 이제 다이아 목걸이 준 사람이에요. 건진 통해 윤 부부 만나 캄보디아 사업 의혹. 그리고 어제 저희 SBS 메인 뉴스 단독입니다. 국민의힘 당직자, 고위 당직자라고 기사에 되어 있어요. 건진법사에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상황 보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서울구청장 공천. 예비 후보는 한 명은 전 의원, B 씨, 또 하나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건진법사가 뭐 저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게 뭐 호가호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건지 모르겠으나 뭔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가뜩이나 비상경과 탄핵으로 이게 분위기 안 좋은데 이게 뭐 계속 나오고 보도경제 붙고 이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님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올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분에 대해서 뭐 조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 되기 이전의 어떤 그런 어떤 인연보다는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이 없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이분에게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로비라든지 부탁, 청탁을 한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이분의 어떤 그 역할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은 잘 모르고 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건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마수토론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1부, 2부를 보셨는데 의원님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나 어떤 워딩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의 저 스탠스 저게 과연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스탠스인가?
지금도 정말 그런가? 그 스탠스라고 하면 어제 이제 뭐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대답한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예. 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예. 뭐 비상대권이라는 말이 헌법 교과서에 사라진 지는 몇십 년 됐습니다만 예. 아마 유신 때 헌법 교과서를 보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런 발언 내지는 저런 태도가 정말 국힘 당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건가? 예. 그게 저는 계속 의문이에요. 나중에 경선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국힘 당원들이라고 상식이 없지 않을 텐데 오히려 저게 도움이 될까? 그럼 그 말씀대로 오히려 패착이고 최종 결선에 못 간다 이런 의미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그래요. 인식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예. 후보들이나 현역 의원들만 그걸 캐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영남 전 의원이 그렇게 표현한 데는 4인 결선에 나경원 의원이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 올라간 거 이때부터 이것만 봐도 뭔가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든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의원들만 모르지? 이 얘기거든요. 김영남 의원 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4월 4일 탄핵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이 탄핵 이후에 절망감, 상실감에 빠지고 여론조사라든지 뭐 경선에 좀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관련된 어떤 시각이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부 그런 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후보 등록하고 첫째 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또 그때는 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경선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50대 50으로 되면서 좀 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나 이런 어떤 사람들과 조금 각을 세우는 게 본인의 어떤 전략상 저는 맞다고 보면서 좀 더 공세적으로 한 것 같다. 한 것 같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을 구분해서 비상계엄 자체는 잘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탄핵을 인용한 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 동의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가서 사과할 필요가 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 공직은 뭐 하사품이 아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명한 거는 그 지금까지 지금 한동훈 후보를 만든 것은 정말 그 법무장관으로 벼락 출세하게끔 만든 것은 사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또 민주당부터 공격을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때 토론할 때 한동훈 장관은 그럴 어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한동훈을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은 맞죠. 그래서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동의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위는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세 사람이 거의 그 오차 범위 내에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 뭐 물어볼 거냐면은 최종 후보가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인가 발표되는 거 알고 있고 맞죠? 5월 3일이 토요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 물어볼 거냐면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거보단 쉬워요.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둘. 참 어려운 문제인데 김문수 한동훈? 근데 약간 살짝 자신은 없어요. 이번 거는. 왜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러면 경선 초반만 해도 역시 그래도 이른바 뭐 우리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고 저력의 홍준표 후보가 결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좀 헤매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김문수 한동훈을 찍으셨어요? 의원님은요? 저도 사실 자신이 없는데 왜 여긴
그동안 자신 있었잖아요, 다들. 왜 한우 사기 싫으셔서 제가 선관 위원들이나 또 실무자들한테 그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절대 이제 항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타이트하게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 말한 얘기잖아. 근데 신부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근데 막 찌라시는 막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확실히 아니다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1차 경선의 어떤 결과가 지금 또 2차 경선에 조금 참고 자료는 되지만 그게 또 절대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강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김문수, 한동훈 될 수도 있고 또 김문수 또 홍준표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김문수 후보는 조금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답을 주세요. 답을 내셔야 답안지 좀 쓰셔야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어느 쪽으로 강요합니다. 저는 김문수,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왜냐하면 저는 알겠습니다. 좀 그 김영남 의원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니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시면 되지 뭐 굳이 또 한우를 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는. 다음 주 이 방송을 할 때는 적어도 결선 진출자는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문제를 드리는 거. 그럼 둘 중에 누가 최종? 요거.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럼 한덕수 후보가 대령이 출마하면 단일화하면 또 누구? 요거 다 나와요. 이제 계속 매주 질문이 있어요. 당선은 누구? 요거까지 갑니다. 저희는. 자, 홍준표 후보가 이제 빅텐트 치겠다. 원래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었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단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그 다음에 비명계까지 아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공할 것 같아.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좀 바뀐 것 같아요. 전략이 왜 그런 거로 보세요? 홍준표 후보 잘 아시죠? 뭐 아무래도 대구에서 어제 그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혔듯이 이제 주변에서 그런 권유가 많았습니다. 왜 권유가 많았냐면은 지금 현재 그 후보가 되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결국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있던 상황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여론조사상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우리는 언더독 입장인데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경선 후보들만으로 힘든 상황에서 빅텐트를 쳐야 되고 그 빅텐트의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단일을 하겠다 그런 어떤 뜻을 표력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이미 김문수 후보라든지 다른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후보만 조금 소극적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권유한 결과 홍준표 후보 본인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준석 후보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홍 후보가. 그러면 만약에 빅텐트가 쳐져요.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은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근데 이번 선거 구도를 보면 이준석 후보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의 선거 구도라면 제3의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기에 가장 좋은 구조예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 2022년 대선처럼 1, 2등이 정말 박빙의 승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3의 후보한테 표가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 1, 2등이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든 1, 2등으로 가요. 표가 갈려요. 하지만 2017년 대선 있잖아요. 그때는 주요 후보가 3명이 있었어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맞아. 하지만 누가 1위를 할지는 뻔히 보였어요. 그럴 때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의 합이 13%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누가 이길지 뻔히 알아. 하지만 유권자들이 그래도 별로 주요 후보 썩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군소 후보에게 표를 줘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 어차피 누가 될 텐데. 그래서 그 군소 후보들이 의외로 득표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선거가 딱 그런 선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제3의 후보로서 이번에 최대한 득표율을 보여주고 그걸 평생의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호기에 단일화를 해서 그냥
그 성적표를 안 받아보고 못 받아보고 끝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전략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이준석 후보를 그래도 그냥 빅텐트 안으로 끌어들이든지 후보 단일화든지 합당하든지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우리 예전에 헤어졌잖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뭐 이삭이라도 지금 이제 그 주워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김영남 의원 말처럼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여부는 빅텐트 최종 후보가 얼마만큼 있던 득표력을 보이느냐, 양당의 어떤 치열한 어떤 경선으로 그렇죠. 통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부터 사표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하고는 이제 분명히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미 그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어떤 걸출한 또 제3위 후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소 후보들도 생존 가능성 그리고 끝까지 이제 그 러닝을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1대1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의 지금 현재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을 끝까지 지탱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지금 말씀은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라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엔 표차 많이 날 거예요. 상황 자체를 전제를 보시는 게 두 분이 다르시구나. 알겠습니다. 짧게 이재명 후보가 조갑재 대표하고 정규재 주필 만난 거 전략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은 전략이다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했다? 뭐 본선 전략이죠. 진작부터 본선 전략을 쓰는 거고 뭐 본선 전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 결국 저 얘기는 보수 진영의 파일을 먹어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우클릭해서. 예, 그렇습니다. 긴장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뭐 중도 보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 만났는데, 근데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이 두 분이 이제는 우파 보수 인사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그럼 조갑재 대표가 정규재 주필이 좌파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뭐 거의 사실상 집 나간 이제 탕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 나간 탕화? 그럼 집 나간 탕화는 선거에 필요 없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이기. 당연히 필요한데 이미 이제 조금 마음이 사실상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으신 분들이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어제 권오을 전 의원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사무총장을 하셨나요? 그리고 경북 안동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셨는데 그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힘은 자꾸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꾸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지금 빅텐트에 많은 사람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빅텐트 안 찾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